자, 이번 시간에는 오류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어떤 오류점이 많냐면 젖었을 때 커트했을 때랑 말랐을 때 커트했을 때랑 좀 많이 달라요. 젖었을 때의 특징을 얘기하자면 젖었을 때는 모발의 힘이 떨어지고 볼륨이 죽기 시작하죠. 그러면 젖었을 때 100% 커트를 하려다 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짧아질 경우가 많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볼륨이 많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질감 정리하면서 또 형태가 바뀔 건데 그런 상태에서 커트를 계속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내가 생각했던 의도하지 않은 커트가 발생이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오류점이라고 봐야 되는데 보통은 이제 햄라인을 좀 많이 생각해야 되는데 이렇게 돌아가고 있고 여기에서 이제 점핑이 많이 심해지는 구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원랭스를 제대로 자르고 싶어서 자르더라도 여기에서 파먹게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돼요. 근데 문제는 젖었을 때는 잘 몰라. 말라야지만이 알 수 있어. 그래서 젖었을 때 100% 완벽하게 커트했다고 생각하는데 마르면서 전혀 다른 형태가 되고 있다는 거죠. 결국에는 수정을 해야 되는데 이 수정 커트 하는 데다가 에너지를 좀 더 많이 쏟아붓고 더 완벽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젖어 있는 상태에서 완벽함을 추구하다 보니까 힘이 많이 들어. 그래서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기 때문에 형태 내고 말리고 뭐 질감 정리 들어가고 또 수정 커트까지 해야 되면 에너지를 100 쓰니까 300의 에너지가 소모가 되고 한 명을 커트하더라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게 되죠. 그래서 베이스, 형태적인 베이스는 빨리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질감 정리가 들어가면서 동시에 수정 커트가 들어가면 된다고 생각해야 돼. 그래서 자기만의 프로세스를 좀 만들어서 커트를 좀 재미있게 조금 내가 만들고 싶은 형태를 만들어야 된다고 봐야 돼.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오류는 뭐냐면 젖어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된다 했죠? 머리가 생각보다 달라붙게 되면 길어지는 효과가 생겨요. 지금 말랐을 때는 살짝 올라가는데 뿌리 볼륨이 마르면서 자기만의 뿌리 볼륨을 찾을 거고 자기가 가고 싶어하는 뿌리 방향이라는 게 생길 건데 내가 가고자 하는 뿌리 방향을 내 임의대로 가지고 와서 커트를 하게 되면 말랐을 때 분명히 또 다른 형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오류 지점을 최소화해서 커트를 해야 되는데 그냥 배우면 배웠던 대로 커트를 하고 가발과 사람은 정말로 다른데도 불구하고 가발에서 배웠던 것만 쓰다 보니까 뭔가 안 맞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봐야 돼. 이 부분은 공감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점핑되는 구역은 더 짧아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텐션을 많이 주거나 물기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가위를 탁 닫아버리면 무조건 짧아진다고 봐야 돼. 그래서 우리가 수평 원랭스가 뭐 어깨 없이도 자르면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굉장히 어려워요. 어디서? 여기서. 파먹는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파먹는다는 건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이런 곡선. 일자적인 느낌이 아니라 이런 곡선이 되는 건데 이런 곡선이 나오는 거를 우리가 커트 용어로서는 컨케이브라고 해요. 컨케이브. 컨케이브가 됐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라인이 유지가 돼야 되는데 라인이 올라가 버렸어. 그래서 내가 원하지 않는 커트를 하게 됐을 때는 이 컨케이브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봐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많이 하는 커트가 어떻게 커트를 하냐면 여기서 스퀘어로 잘라서 여기에서 다시 말랐을 때 수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여기서 스퀘어로 자르게 되면 앞쪽으로 가면 살짝 길어지기 때문에 컨케이브가 되는 부분을 보완하면서 자르고 싶어서 그렇게 커트하는 거라고 봐야 되고 컨벡스라는 모양은 이렇게 뾰족한 모양이에요. 뾰족한 모양. 쉽게 얘기하면은 뭐 연필 모양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뭐 모서리가 나와 있는 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딱 들었을 때 여기 이렇게 뾰족한 부분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으면 얘네 이제 컨벡스라고 봐야 돼. 컨벡스. 이렇게 뾰족하게 되어 있는 거. 그러면 내가 세로로 들든 가로로 들든 사선으로 들든 내가 탑에서 이렇게 들든 이런 모양이 항상 나올 수 있어요. 내가 어떤 커트하냐에 따라서 계속 이런 모양이 나오거나 아니면 컨케이브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컨케이브와 컨벡스가 어떤 모양인지를 판단을 해야 되고 컨케이브가 되면 이 모발이
어떤 율동감과 어떤 형태, 어디가 무거운지를 파악해야 되고, 컨벡스가 나왔다고 하면 어디가 무거운지를 판단을 해야 돼. 그러면 컨벡스 때문에 무거워질 수도 있고 컨케이브 때문에 무거워질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컨벡스 때문에 무거워진다는 거는 이 가운데에 있는 이 지점, 많이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떨어졌을 때 무게감을 많이 실어주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컨케이브가 발생이 됐다면 가운데가 짧고 양쪽이 길어지는 형태니까 양쪽이 무게감이 생기겠죠. 그래서 그걸 판단하고 커트를 해야 된다고 봐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제 두상에서 가지고 있는 오류 지점은 볼륨, 뿌리가 가지고 있는 볼륨을 또 생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모발의 흐름, 모류의 흐름이죠. 어떻게 보면 모류의 흐름이나 그 다음에 모질에 따라서 커트를 했을 때 달라지는 점이 있다는 거, 거기에서 이제 오류 지점이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에서 물기가 젖은 상태에서 텐션을 주고 그대로 딱 자르게 되면 어떻게 된다? 탁 하고 올라가면서 커트 선 자체가 울퉁불퉁하게 될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내가 제대로 잘랐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효과가 생긴다는 것은, 일단 첫 번째가 젖은 상태에서 강한 텐션을 주고 자른다는 거, 두 번째가 두상의 굴곡 때문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모류의 방향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오류 지점을 알고 안전하게 커트, 안전하게 형태를 내는 것에 에너지를 너무 많이 쏟아붓지 말고 내가 수정할 걸 놔두면서 커트를 진행하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상에서 이제 오류 지점을 얘기했고,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손에서 오류 지점이 생겨요. 그러면 수업할 때 항상 얘기하는 건데, 손가락은 사람마다 다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고 굴곡이라는 게 있어요. 굴곡. 그러면 우리는 커트할 때 보통 어떻게 배우냐면, 여기에 이제 잡아서 배운단 말이에요. 여기를 잡아서 배우는데, 여기에서 손가락을 우리가 예전에 배우는 방식은 어떻게 배워요? 여기다가 받치고 커트하라고 배운단 말이에요. 이쪽에다가 여기다 받치고 이제 이렇게 커트하라고 배우는데, 실제로 커트할 때 이렇게 자를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안 자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럼 내가 베이스를 이렇게 잡고 커트를 한다고 했을 때 여기에서 이렇게 잡고 커트하면 완전 불안정한 커트가 돼요. 내가 이렇게 세워서 커트할 건지 뭐 눕혀서 커트할 건지, 얘가 받침대가 제대로 안 움직일 거란 말이에요. 여기 받침대가 이렇게 커트하는 경우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데, 내가 봤을 때는 이렇게 커트하면 진짜 불안정한 커트가 돼요. 종이 자르거나 휴지 자르거나 뭐 연습할 때는 여기를 대고 할 수 있지만, 이게 버릇이 돼버리면 나중에 실제로 커트할 때 분명히 오류 지점이 생겨요. 그럼 보통 어떻게 커트하느냐? 저는 여기다가 받치라고 그래요. 그리고 모발을 타이트하게 잡지 말라 그래요. 타이트하게 잡지 말라는 게 어떤 거냐면, 자, 여기서 내가 이렇게 자르면 완전히 타이트하게 잡아서 이렇게 자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받쳐서 자를 수는 있겠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받쳐서 자르면 그 다음 슬라이스에서 이 베이스를 보고 가이드를 보고 그대로 또 잘라야 되는데, 가이드를 가린 상태에서 자르고 그 다음에 가이드가 안 보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라버려. 그러면 이제 밑에 있는 가이드가 날아가는 경우가 되게 많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알고 있어야 될 게 뭐냐면, 손가락의 모양이 이렇게 잡으면 저도 이제 굴곡이 있는데 보통은 이렇게 붙여서 자른단 말이에요. 붙여서 잘라서 문제예요. 이 골격이라는 게, 이 손가락의 골격이 다 다른데 여기에서 어떻게 자른다? 이렇게 타고 가면서 자를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손으로 이렇게 가위질 하지 말고 이렇게 밀어봐봐. 그러면 분명히 여기에서 튀어나온 사람들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꺾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커트가 돼? 여기가 짧아지고 여기가 무조건 길어지는 커트가 돼요. 그럼 시작하면서 내가 베이스 잘 잡고 다 잘했어. 근데 어디서 실수한다? 손에서 실수한다. 핑거 포지션에서 이미 제대로 커트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핑거 포지션에서. 그래서 여기서 보통 어떻게 자르라고 가르치냐면, 여기 공간을 비워두고 자르라고 그래요. 여기가 튀어나와 있는 분들은
여기 기준으로 커트가 돼야 되고, 그래서 이제 타이트하게 잡지 말라고 하는 거는 여기 공간이 보이기 때문에 여기가 모발이 남아 있어야 되고, 이 남아 있는 걸 기준으로 일자적인 느낌이 나와야 돼. 그리고 보통 2마디 이상 넘어가지 않아. 세 번째 손가락에서 2마디 이상 넘어가게 되면 분명히 오류가 생긴다는 거. 그러면 여기 부분을 간단하게 잘라 본다면, 제가 쭉 가지고 올 거예요. 그럼 이 2개의 손은, 검지랑 중지는 머리카락을, 모발을 잡아주는 형태가 될 거고, 여기에서 내가 원하는 호리존탈 그대로 스퀘어 느낌으로 자른다면, 여기에서 이걸 다 타이트하게 잡지 않고 여기를 보고 자른다고 봐야죠. 이런 식으로. 그래야지 정확한 일자 느낌이 나올 거란 얘기예요. 근데 이렇게 타고 가서 자르면 분명히 여기가 짧아진다. 손을 완전히 갖다 붙인 상태에서 여기 가이드를 낼 곳을 완전히 붙여서 이렇게 자르게 되면 일자적인 느낌보다 딱 봤을 때 앞쪽이 살짝 짧아지는 현상이 생겨요. 우리는 여기에서 라인을, 가이드라인이 굉장히 중요한데, 가이드라인을 정할 때부터 이미 실패하고 있다는 거예요. 젖었으니까 모발이 뭉쳐져 있어서 잘 모르겠지만, 놓고 나면 어떻게 된다? 모발이 퍼지고 자기 자리로 가면서 파먹은 느낌처럼 계속 될 거고, 라인도 한쪽이 짧고 한쪽이 길어지면서 안 맞을 거예요. 결국에는 가위를 어떻게 잡아야 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고, 내가 이 가위 위치, 핑거 포지션의 가위 위치를 어디로 두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여기에서 두고 자르는 거는 저는 굉장히 안전하다 생각해요. 네 번째 손에 받쳐서 자르면 굉장히 안전한 커트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받쳐서 자르면 안전한 커트를 할 수가 없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는 분석해서 알려줘요. 그리고 바디 포지션과 핑거 포지션에 대해서 강조를 좀 많이 하면서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딱 잡았을 때 내가 어디를 잡아서 어디를 받쳐서, 노텐션이 또 중요하죠. 노텐션 정확하게 자를 수 있는지를 봐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노텐션이 중요하죠. 내 손은 믿으면 안 돼요. 내 손은 거짓말이야. 내 손은 거짓말이고, 차라리 빗을 대고 자르는 게 더 완벽하게 안전하게 자를 수 있어요. 빗을 대고 손가락보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손으로 핑거 포지션으로 먼저 잘랐으면 빗으로 다시 체크하라고 그러고, 빗으로 가이드라인을 정했으면 다시 핑거 포지션으로 체크를 하라 그래요. 왜? 둘 다 100%는 없어요. 완벽하게 자를 수 없기 때문에 항상 빗으로 했을 때 모자란 부분을 핑거 포지션으로 채워줘야 되고, 핑거 포지션으로 했을 때 모자란 부분을 빗으로 다시 채워줘야 돼요. 그게 이제 중요한 핵심 포인트의 오류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오류 지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고, 다음 시간에는 또 기본적인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